시내에서 일을 마치고 우연히 운동장을 둘러보던 아빠는 나에게 크게 손을 흔들었다. 나는 순간 이렇게 운동장에 서 있는데 나도 같이 손을 흔들어도 되는지 모르겠고 집이 아니라 학교에서 아빠를 마주치는 것이 왠지 멍해서 그 자리에 멈춰서서 가만히 쳐다만 보았다. 아빠는 계속 손을 크게 흔들었다. 손을 계속 흔들던 아빠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는지 내가 선생님과 아이들과 함께 교실로 돌아갔는지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집에서 아빠는 왜 대답을 안 했느냐고, 못 알아본 거냐고 물었고 나는 아마 인사를 해도 되는지 몰라서 못했다고 말했던 것 같다. 바로 손을 흔들지 않는 것. 그런 순간에 생각을 해버리는 것. 이것이 나를 지금까지도 괴롭히고 부끄럽게 하고 어떨 때는 종종 도와주기도 하는 나의 기질인데 이것을 붙잡고 혹은 이것에 붙잡힌 채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하지? 모르겠다. 박솔매, 아는별, 이상우의 교차 산문집 바로 손을 흔드는 대신 중에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문장의 소리와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사람도 손을 흔드는 대신 머뭇거리는 사람도 모두 같은 마음으로 반갑게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시인 이영주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로 시작합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성혜나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성혜나입니다. 올 3월에 경장편 소설 두고 온 여름을 출간했어요. 그래서 문장의 소리는 이번이 이제 2번째인데요. 네, 그래서 매우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성혜나 작가님에 대해서 간단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중편소설 오지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소설집 빛을 거두면 빛이 있고 이번에 장편소설 두고 온 여름을 출간하셨습니다. 두고 온 여름 출간된 지 그래도 6개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무래도 이게 두고 온 여름이라는 제목부터 여름이랑 맞닿아 있어서 그런지 좀 이곳저곳에서 낭독회를 몇 번 했고요. 아, 네. 네. 그리고 올여름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독자분들과 만날 기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편도 2편 정도 쓰고 네. 글 쓰느라 이제 못 봤던 친구들과도 좀 만나고 하면서 좀 바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첫 소설집을 내고 2번째로 장편 소설을 출간하신 건데요. 이게 소설집과는 조금 감회가 다를 듯합니다. 장편 소설을 출간한 소감 어떠신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이 단편이랑 달리 장편은 긴 호흡을 가지고 서사를 끌어가야 되고 네. 그리고 이번 소설은 인물의 감정이 주가 되는 소설인지라 출간 후 반응이 좀 어떨지 많이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다행히도 이제 독자분들이 좀 애정을 가지고 읽어주셔서 네. 정말 감사했고 그리고 두고 온 여름은 이제 코로나가 끝난 직후에 출간이 되어서 네. 이 전작인 이제 빛을 거두면 빛이랑 다르게 네. 독자분들과 좀 다양한 자리에서 마주할 수 있게 되어서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대면을 좀 그래도 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경험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소설 두고 온 여름은 부모의 재혼으로 인해서 가족이 된 기하하고 재하가 한 시절을 같이 보낸 뒤에 세월이 지나서 그 시간을 되돌아보는 구조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작가님께서 먼저 독자분들이 이 책을 어떻게 읽어주셨으면 하는지 스포일러가 좀 안 되는 선에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소개를 되게 잘해주셔서 제가 보탤 말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도 한번 해보자면 네. 두고 온 여름은 그 한때 가족으로 묶였던 이복 형제가 그들이 이제 가족으로 살던 시절과 현재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야기라고 추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과거에 두고 온 감정을 천천히 따라가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네. 저도 그렇고
이 소설을 읽는 분들에게도 어딘가에 두고 온 감정이나 뭐 시간, 관계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여겼어요. 네. 그래서 그 시간들과 이제 건강히 좀 작별하고 네. 다음 계절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설을 쓴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의 소개도 그렇고 또 소설을 읽었을 때 그 표지 이미지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껴지는데요. 두 명의 소년이 해변에서 놀고 있는 유화 느낌인 것 같은데 네. 이 소설의 표지를 어떻게 정하셨을까요? 그 표지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편집자님과 자주 나눴던 이야기가 있고 또 제가 네. 좀 크게 부탁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아였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여름의 풍광이나 뭐 소년의 이미지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 그 여러 표지 시안들 중에서 네. 마침 이 그림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분위기의 그림이라서 바로 택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주변 지인들에게 조언을 좀 많이 구했는데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좋다 아니자로 의견이 되게 확연히 나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제 감대로 네. 표지를 택했는데 네. 다들 좋아해 주시고 해서 네. 다행스러웠습니다. 저도 되게 좋았는데 왜냐면 표지 딱 보고 원화를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되게 이 표지를 보면 소설이 읽고 싶어진다 또 이런 느낌도 들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설 속에는 여러 형태의 관계들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기아 아버지 또 재하 어머니가 서로 애틋한 관계라면 그들의 재혼으로 얼떨결에 형제가 된 재하와 기하는 애매하고 느슨한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하에게 맛있는 반찬을 챙겨주고 싶은 재하 어머니, 그리고 또 재하에게 사진 찍는 법을 알려주는 기하 아버지. 네, 이렇게 사실 부단히 노력하는 관계가 또 나오는데 생판 남이었던 사람이 살갑게 다가오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각자의 친부모가 자기가 아닌 다른 형제에게 마음을 쓰는 거 이런 게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 관계의 복잡함이 있는데요. 이처럼 혈연으로 묶이지 않은 내 가족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여러 형태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사건 이런 것들도 각 인물의 입장에서 보자고 하니 충분히 납득 가능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이 굉장히 풍부하게 읽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구상하셨을까요? 저는 그동안 이제 혈연으로 묶이지는 않았지만 종국에는 이제 가족이 되어가는 이들에 관한 서사를 줄곧 써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반대의 급부에 놓인 가족에 대해서 좀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썼고 그리고 이제 가족으로 묶이고 싶었지만 어긋난 이들의 이야기가 저는 이번 소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곁에 있었지만 네. 지금은 사라지고 잊혀진 것들을 이 가족의 서사와 좀 묻고 싶어서 많이 좀 고심을 했고 그래서 이제는 좀 사라진 가게들 네. 그리고 어떤 아날로그 감성, 네. 카메라 같은 소재를 묵은 구현과 엮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독자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소설을 이끄는 두 인물, 기하 그리고 재하. 이 인물들한테도 마음이 가기도 한데 또 그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입장에서도 되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인물을 어떻게 구상하게 되셨는지 또 이 네 식구 중에서 작가님께서 가장 애착이 가는 인물 누구인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모두 다 애정이 가는 인물인데 네. 되게 고심하면서 쓰기도 했고 재혼 가정의 이야기라서 네.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었어요. 그리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쓴 소설이라서 네. 더 애착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한 명만 고르기가 되게 어려운데 굳이 골라야 한다면 저는 기하인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기하는 이제 사회적 가면을 좀 걷어낸 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좀 무뚝뚝하고 네. 감정 표현도 잘 못하고 네. 되게 예민한 촉수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좀 속으로는 잘해보려고 해도 자존심이나 개인사 때문에 자꾸 머뭇거리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자꾸 마음이 쓰이고 좀 돌아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 무뚝뚝하세요, 진짜. 네, 저 좀 무뚝뚝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매력이세요, 되게. 그러니까 이제 그 무뚝뚝함이 뭐라 그럴까, 오히려 좀 편안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어서 그게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는 무뚝뚝함이라 매우 매력이 있습니다. 이 얘기 하니까 작가님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네, 이제 좀 우리가 웃음 속에서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고 온 여름에서 4명의 인물이 생활하거나 시간을 보내는 장소와 공간, 이런 것들도 소설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때 이들의 생활 터전이었던 사진관이라든지, 또 가족 나들이를 갔던 인릉, 또 재하와 기하가 수요일마다 방문했던 대학병원, 중국 냉면을 먹었던 중식당, 또 재하가 정착한 고베의 바닷가 마을.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는데도 굉장히 이 장소와 공간성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또 소설을 읽다 보면 그 안에서 묘사되는 지점이 되게 생생해서 소설 속의 장소와 공간을 구축할 때 작가님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사진관이나 대학병원, 뭐 중식당 같은 장소는 이제 제가 익히 가보았던 익숙한 장소들을 좀 상상하면서 그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고베 바닷가는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 이 소설에 이제 나오는 것처럼 스트리트 뷰를 많이 참고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상당 부분 좀 상상도 섞였고요. 그리고 인릉은 이제 이 소설에서 주가 되는 공간이어서 네. 사전답사도 몇 번 갔다 오고 그리고 소설 쓰는 동안 잊지 않기 위해서 제가 손으로 막 지도를 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디에 홍살문이 있고 어디에 뭐 향로와 어로가 있고 어디엔 정자각이 있고 이런 거를 지도로 그려놓고 네. 벽에 이렇게 붙인 다음에 소설 쓰는 내내 이제 보고 익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노하우라기보다는 제 나름의 좀 기지랑 요령 이런 걸로 장소에 대한 감각을 좀 체득한 것 같습니다. 와, 이제 소설가 분들 확실히 어떤 공간을 묘사할 때 굉장히 다양한 작업들을 미리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인물들이 어떤 변곡점을 통과할 때마다 그 인릉을 거닐잖아요. 네. 이런 장면들이 되게 기억에 남고, 또 작가님 인터뷰 보니까 소설을 쓰지 않았다면 건축가가 됐을 것이다. 뭐 이렇게 건축에 관심이 되게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인지 공간이나 장소가 굉장히 선명하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혹시 좋아하는 공간이나 장소가 있을까요? 아니면 미래에 방문해보고 싶은 곳? 뭐 이런 게 있다면. 사실 제가 가장 애호하는 공간은 저희 집 그리고 침대인데요. 제가 작업도 주로 집에서 많이 하고 사실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집이기 때문에 네. 그 약속 없으면 거의 두문불출하면서 집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좋아하는 공간은 집이지만 네. 그래도 꼽자면 네. 저는 원주의 그 뮤지엄 산이에요. 가보셨나요 혹시? 원주는 가봤는데 뮤지엄 산? 네. 안 가본 것 같아요. 거기가 이제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직접 지은 그 미술관인데요. 네네네. 그 야외 테라스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되게 근사해져요. 그래서 물과 이렇게 숲이 어우러진 되게 고즈넉한 공간이고 네. 되게 아름다운 공간이라서 올 여름에도 2번 갔다 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안도 다다오도 되게 좋아하고 네. 그리고 이타미 준이라는 이제 건축가도 되게 좋아해서 네네. 그들이 이제 건축한 공간에는 다 가보고 싶다. 이게 제 오랜 소망이에요. 그래서 올겨울에는 이제 이타미 준이 제주도에 포도 호텔이라는 그 호텔을 세웠어요. 네네. 그래서 올해는 거기 꼭 가보고 싶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이 소개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찾아보실 것 같습니다. 왠지 그 안도 다다오의 이미지는 좀 연상이 되는데 제주도는 또 한번 저도 찾아봐야겠어요. 네. 네, 두고 온 여름을 읽고 나면 소설 속에 등장했던 구옥, 그리고 콘탁스 RF 카메라, 또 줄 이어폰이나 옥춘당 캔디,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오래된 아날로그의 감성
의 사물 이미지도 잘 구현이 됐지만 또 역사가 말하는 특유의 향수나 정치 이런 것들도 좀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 성혜나 작가님 처음에 저는 뵀을 때 이미지가 이런 거에 관심 없으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런 걸 좋아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이런 것들 좋아하게 되신 거죠? 제가 그 아날로그랑 디지털을 한꺼번에 겪은 세대라 좀 그에 대한 애착이나 향수가 되게 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기숙학교에 다녔는데 네. 그 교칙에 핸드폰 금지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3년 내내 공중전화를 사용했거든요. 어머. 공중전화 저도 좀, 안 하는 걸. 기억나시나요, 근데? 공중전화요? 네. 아, 그럼요. 기억이 나죠, 당연히. 그 5,000원짜리 전화카드가 있는데 네. 그걸로 항상 전화했던 기억이 되게 생생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팟 클래식에다가 노래를 다운받아서 네. 그 저희 학교 묵학 시간이라고 있었거든요. 네. 그게 야자랑 비슷해요. 그 야자 시간에 그 계속 아이팟 클래식을 꽂고 들었던 기억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도 가끔 아이팟으로 음악을 듣는데 또 이게 그냥 무선 이어폰이나 뭐 그냥 핸드폰으로 듣는 거랑은 또 되게 다른 감성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그 두꺼운 여름에도 잔잔하게 녹아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공중전화 부스 하면 저는 닥터후 생각이 났어요. 닥터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해도 공중전화가 거의 많이 없어져서 네, 맞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작품에서도 보면 성인이 된 재하나 기아가 낡은 포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조월의 악연이라는 노래를 듣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 노래 좀 들어보니까 그리고 또 가사를 또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또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소문에 의하면 이라고 이제 권혜영 작가님이 이렇게 딱 말씀해 주셨는데 작가님께서 음악 듣는 걸 좋아하신대요. 네. 어떤 음악을 좀 들으실까요? 거의 가리지 않고 다 듣는 것 같아요. 네. 트로트랑 CCM 빼고는 거의 다 듣는 것 같습니다. 아, 네. 트로트와 CCM? 네. 아, 그걸 제외한? 네. 거의 전 장르를? 네. 네. 이 소설 쓸 때는 어떤 걸 주로 들으세요? 소설 쓸 때도 음악을 정말 많이 듣는데 그 소설 쓰기 전에 저는 집필하기 전에 이제 그 소설에 어울리는 셀리스트를 다 만들어요. 그걸 들으면서 소설을 쓰는 것 같아요. 미리 준비를 해서. 네. 요즘에는 어떤 거 들으시나요? 그 플레이리스트 조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또 추천하고 싶은 음악이 있다면? 요즘에는 이제 처서가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가을 노래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좀 계절이 바뀌는 게 피부로 느껴지면 생각나는 음악이 다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을에는 그러니까 한영의 가을 시선 같은 노래도 그렇고 좀 포크나 컨트리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포이반스라는 북아일랜드 아티스트의 그 Thank You for Asking이라는 노래를 즐겨 들어요. 근데 이 곡이 이제 어쿠스틱 기타 반주로만 이루어진 사랑곡인데 네. 가사가 정말 사랑스럽거든요. 네. 사랑의 어떤 감정들을 과육이 터지는 것에 빗대고 또 해가 달로 바뀌는 어떤 시간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가을밤에 듣기 좋은 노래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여름이 무언가가 이제 시작되는 계절이라면 가을은 저는 어떤 것들이 무르익는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의 녹리금 이런 걸 한껏 느낄 수 있는 곡이기 때문에 네. 청취자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받아 적으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이런 거 누가 추천해주면 꼭 들어보고 싶잖아요. 네. 앞서 이야기 나눈 소설 속 장면도 다시 이야기 좀 더 해보자면 여기서 이제 악연이라는 조월의 노래에서 기아는 헤어진 아내를 떠올립니다. 아내는 유재하의 노래를 즐겨 들었고 우울한 편지에 슬픈 가사를 개사해서 불렀다고 하는데
이것이 혹시 다음 장에 등장하는 재하가 붙이는 편지와도 관련이 있는 걸까요? 재하와 유재하. 이것은 이제 권혜영 작가님의 꿀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이름에 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연관 지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네. 그리고 좀 재밌었던 게 어떤 독자분이 제가 이제 재하와 기하의 성을 이제 이 작품 안에는 쓰지 않았는데 네. 나는 이들의 성을 알았다. 장기하 유재하? 네, 맞아요. 저도 딱 그 느낌 있었는데.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지 않고 썼는데 네. 또 그렇게 읽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도 읽을 수 있구나 하고 놀랐고 네. 저는 그냥 이름 안에 좀 여름이 담겼으면 해서 진짜 여름스럽긴 해요. 네, 직관적으로 그냥 여름 하자를 넣자 해서 이제 재화와 기하 이렇게 지었는데 또 그렇게도 생각해 주실 수 있구나 하면서 네, 재밌었습니다. 네. 장기하와 유재하 씨는 돌아가셨으니까 장기하 분이 읽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 재하가 붙인 그 편지를 누가 받게 될지 떠올리는 마지막 장면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재하와 기하의 두고 온 여름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되게 그 따뜻한 미소 이런 거 생각날 것 같습니다. 이런 결말 만들어내기까지 어떤 고민의 과정이 있으셨을까요? 사실 결말부는 큰 고민 없이 썼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감정의 장가지들이 좀 뻗어나가서 재하가 건강하게 여름을 맞고 네. 또 기하와 어떤 시절과 작별하는 장면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을 이렇게 쓰다 보면 네. 인물에게 깊이 몰입하고 또 그에게 이제 흡수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말을 쓸 때가 저한테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고 인물의 이제 복을 빌고 다음을 좀 기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담담히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집에 주로 계시고 침대 사랑하시고 그렇긴 한데 소설은 어떻게 쓰실까요? 뭐 루틴이 있으신가요? 제가 정말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작가님의 루틴이 있으실까요? 시는 뭐 그렇게 소설처럼 엉덩이 많이 붙이고 막 오랜 시간 버텨야 되는 건 아니어서 아마도 그 루틴이 좀 바뀌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약간 세대 나이별로 달라지는 것 같아서 최근에는 이제 중년이 된 이후에는 저도 집에서 많이 쓰는데 오전에 좀 많이 씁니다. 근데 그전에는 막 새벽에 쓰고 밤새고 뭐 아니면은 카페 가서 많이 쓰고 지금 저는 사실 카페 가서 못 쓰거든요, 이제. 근데 그게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작가님 어떠세요? 저는 아까 이제 영주 작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가마다 좀 자신한테 맞는 적합한 네. 루틴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약간 출퇴근형 작가도 있고 맞아. 올빼미형 작가도 있고 맞아. 진짜 집에서 쓰거나 카페에서 쓰거나 네. 이게 다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제 루틴을 만들고 싶어서 막 실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루틴 없이 그냥 막 쓰는 형인 것 같아요. 어디서나. 네. 근데 대신에 이제 너무 막 쓰면 안 되니까 한 번 쓸 때는 좀 분량을 정해놔요. 그래서 장편 쓸 때는 원고지 매수로 이렇게 분량을 정하고 네. 단편 쓸 때는 이제 영화 감독들이 하루에 찍을 컷 이렇게 나누듯이 이 장면까지 쓰고 자야지 하면서 분량을 정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 좀 적합한 방식인 것 같아서 그냥 막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소에 영향을 받진 않으시나 보다. 근데 저도 카페에서는 잘 못 써요. 소리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예. 네. 확실히 그 소리에 민감하지 않은 분들은 카페에서 많이 쓰시는데 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는 메탈을 들어요. 네. 네. 너무 귀여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볼륨을 정말 최대로 하고 네. 진짜 폭력적인 음악들을 막 듣거든요. 그래서 뭐 헤비메탈이나 뭐 네. 하드록 네. 이런 걸 주로 듣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또 고요해져요. 네. 그리고 다시 쓰고
네. 안 써지면 이제 내일 쓰고 아. 그런 식으로 좀 글 쓰는 게 우울한 일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인상적인 말씀 해주셨어요. 글 쓰는 게 우울한 일이 되지 않도록. 네, 이게 잘 안 되면 우울해지니까요. 네, 맞아요. 네. 두고 온 여름, 이 소설을 통해서 많은 독자님을 만나셨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책의 감상이나 기억에 남는 독자분이 있으셨을까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최근에 가장 인상 깊었던 감상평은 네. 그 도예의 기법 중에 킨츠기라는 게 있대요. 네. 그래서 그 킨츠기와 제 소설을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그래서 킨츠기라는 게 그 금이 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이는 걸 킨츠기라고 한대요. 그래서 츠기가 이제 이어붙이다라는 뜻인데 인간 사이의 어떤 흠결을 잘 이어붙이는 문장이 킨츠기랑 닮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마음이 크게 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를 이렇게 부드럽게 봉합하고 그리고 그 틈에 어떤 금 같은 반짝이는 마음을 좀 칠해두는 게 앞으로 제가 이제 소설을 통해 담아내고 싶은 메시지인데 그것과 잘 연결시켜 주시고 닮아 있다고 해주셔서 약간 그런 마음들을 오래 아로새기면서 소설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감상평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작가의 목소리로 작품에서 가장 사랑하는 문장을 듣는 시간인데요. 어떤 문장들을 가져오셨을지 성혜나 소설가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곰곰이 고민하다 저는 봉투의 공란에 오래전 우리가 함께 살던 집의 주소를 적었습니다. 사진관에 딸린 그 작은 집의 주소를요. 한데 모여 밥을 먹고 골목에 나가 자전거도 타고 간간히 웃음을 터뜨리던 한때를 반추하면서요. 누가 이 편지를 받을까요? 재아야, 다정히 부르며 이 말을 쓸어주는 아버지일까요? 희고 따뜻한 빛이 새어 들어오는 창가에 서서 해바라기를 하는 어머니일까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다 가만히 미소 짓는 형일까요? 누구든 그곳에서는 더 이상 아프지 않길 바라며 오우누키 씨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미처 못다한 말이 봉해진 편지를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문장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 문장은 이제 소설의 가장 마지막 문장인데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재아의 감정에 고취돼서 쓴 부분이고 그 재아의 이제 밝고 맑은 미래를 염두에 두고 쓴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도 두고 온 시간은 좀 저편에 묻어두고 다음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그 문장과 이 마지막 문장 저도 읽어볼까 하는데 우리가 맞을 무수한 여름이 보다 눈부시기를 어딘가 두고 온 불완전한 마음들도 모쪼록 무사하기를 바란다. 이게 이제 작가의 말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녹음하지만 또 방송이 나가는 시기가 이제 여름을 떠나보내면서 맞이하는 가을의 초입인데요. 두고 온 여름, 지난 여름에 두고 온 마음이 있으실까요? 있다면 무엇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그 놀이공원에 다녀왔어요. 네. 근데 어린 시절에 이제 갔을 때는 그곳이 되게 커 보였는데 이제는 또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패장음악을 들었을 때 예전에 되게 설레고 다시 오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막 들었는데 네. 이제는 또 하나도 설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피곤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네. 제 유년기를 좀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일종의 작별이 아니었나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네. 생각했던 것 같고 네네. 그리고 티익스프레스를 탔는데 네. 담이 너무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온몸이 좀 비명 지르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 네. 그래서 이전과 다르게 육체에도 한계가 생겼구나. 놀이공원 갔다가 네. 담 걸리기. 네, 맞아요. 담이 진짜 심하게 와서 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네. 아, 유년을 두고 왔다. 그 여름에. 체력도 거기 두고 오고 영혼도 두고 왔다. 네, 너무 재밌습니다. 작가님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한데요. 현재 집필 중이거나 앞으로 쓰고 싶은 이야기 혹은 생활에서 실천하고 싶은 소소한 목표 이런 게 있다면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지금 이제 건축에 관한 단편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꼭 쓰고 싶었던 단편이었는데 네. 이제 조금씩 이제 구상하고 살을 덧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제가 30이 됐는데 네. 저한테 20대는 조바심도 되게 많이 들고 그리고 불안정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발표한 소설에도 그런 불안함이나 불안전함이 좀 묻어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여유롭고 네. 편안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고 네. 그게 제 다짐인 것 같습니다. 네. 아, 벌써 30이 되셨어요? 네. 뵙기에는 20대 초반 같은데. 최근에 인상 깊게 본 독자와 나누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윤성희 선생님의 추천으로 그 클레이 키건의 맡겨진 소녀를 읽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길지 않은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네. 담담하게 흘러가는 이야기들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단정하고 되게 조심스러운 문장들도 마음에 오래 각인됐습니다. 네. 그리고 권혜영 작가님이 네. 그 인터뷰에서 네. 그 스파이크 존즈의 존 말코비치 대기를 추천해 주셨거든요. 인생 영화로. 네. 근데 저도 예전에 본 영화인데 그렇게 깊이 몰입하면서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봤는데 네. 진짜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진짜와 가짜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혼모노라는 그런 단편을 썼는데 이 존 말코비치 대기를 한 번 더 보고 썼더라면 그 소설의 결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다 써서 어쩔 수 없고 네. 네. 그냥 인연이 아닌 걸로. 네. 이어서 지금 만남의 마지막 코너 바로 마이 페이보릿인데요. 작가님들이 최근 꽂힌 음악이나 감동받은 영화, 새로 발견한 맛집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시는 코너 속 코너입니다. 독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성혜나 작가님이 요즘 푹 빠져있는 것 조금 이어서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요즘에 푹 빠져있는 건 그 지삼선이에요. 그게 뭐예요? 지삼선이 뭐냐면 네. 그 가지랑 감자를 살짝 튀겨가지고 피망이랑 같이 해서 굴소스에 볶아낸 요리인데요. 드셔보신 적 있나요? 그렇게 말하니까 먹어본 것 같아요. 그죠? 네. 한 번쯤은. 네. 이름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네. 건강검진 전까지 좀 식단 조절을 해야 돼서 담백한 음식을 계속해서 찾다 보니까 네. 이 지삼선을 자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영주 작가님처럼 약간 먹어보신 분도 계시고 네. 그리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지금 이 음식에 되게 매료돼 있어서 거의 매주 한 3일에 한 번은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흰밥이랑 먹으면 너무 맛있고 네. 그리고 요즘에는 영어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좀 서툴게 해요. 팝을 듣고 가사를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제가 좋아하는 가사를 의역하는 그런 과정이 되게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익숙했던 어떤 감각들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 두 가지에 매혹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두 개 독특한 것 같아요. 네. 가지 요리랑 영어 공부. 네. 너무 재미있는 대답이었고 이제 성혜나 작가님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두고 온 여름에 성혜나 소설가님 모시고 잘 진행해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소감 어떠셨을까요? 저는 일단 정말 즐거웠고 정말요? 네. 정말 네. 무뚝뚝함이 최고의 매력인
작가님. 네. 그리고 이제 문장의 소리 녹음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이 2번째인데 맞아요. 네. 지난번에는 사실 ANA 공개 방송이라서 한 번쯤은 여기서 그냥 온전히 내 소설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움이 약간 있어서 네. 네,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작품 활동하기 전부터 네. 문장의 소리를 즐겨 들었고 그리고 좀 불러주시기를 학수고대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이번 기회로 이렇게 자리하게 돼서 굉장히 기뻤고 네. 다음 책이 나오면 네, 그때도 한번 네, 불러주십사 합니다. 네. 기쁘신 거 맞죠? 네, 너무 좋아요. 네. 마지막에 너무 제가 빵 터졌습니다. 너무 귀여우신 작가님. 그럼 저희는 성인아 작가님 보내드리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나란히 누워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그댄 말이 없네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오지 않을 나를 추억하나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두려워하나요? 지나버린 시간도 찾아오지 않은 시간도 모두 잊어버리고 지금만을 느껴보아요. 누구에게도 차마 얘기한 적 없었던 작은 비밀 하나 말해 줄까요? 문장의 소리